네, 자료구조의 세 번째 이야기 리스트. 오늘은 그 마지막 리스트의 구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번 이런 예를 생각을 해보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사를 운영을 하는데 여행사를 여러분들이 운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손님이 10명이 왔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다 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10명이니까 10개의 방을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10개의 방을 줘야겠죠? 어떻게 줄까요? 네.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큰 호텔을 찾아가는 거예요. 방이 10개 이상 있는 큰 호텔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런 큰 호텔이 하필이면 없어요. 네. 호텔들이 다 이렇게 방이 차가지고 그게 없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 못 받겠어요.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건 아니죠. 방법은 작은 호텔을 여러 개 섭외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자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큰 호텔 하나의 손님들을 받았다면 이렇게 뭐 201호부터 뭐 210호까지 아니면 뭐 층별로 한 명씩 받았다면 201호에서부터 뭐 1110호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한 줄로 쭉 원소를 저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작은 호텔을 받았다면 네. 어쩔 수 없죠. 여러 호텔에 손님들을 분산시켜야 되잖아요. 첫 번째 호텔에 2명, 두 번째 호텔에 1명, 세 번째도 1명, 네 번째 2명, 다섯 번째 1명, 여섯 번째 3명 이렇게 분산시켜서 손님들을 배당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손님을 받았으니까, 그죠? 손님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 방문하면서 여러분들이 선물을 주려고 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큰 호텔에 저장된 손님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방이 201호면 두 번째 방은 301호, 뭐 401호, 501호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 방은 뭐 1101호까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손님들이 들어있는 방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은 10명의 손님을 다 방문하려면 10개의 방번호를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왜? 첫 번째 방이 몇 호인지만 알면 나머지는 하나씩 증가시켜가면서 그죠? 앞에 층만 하나씩 증가시켜가면서 올라가도 모든 방을 다 방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큰 호텔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방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방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쉽죠? 네, 그런데 작은 호텔은 어떤가요? 이 작은 호텔도 마찬가지로 모든 방들을 다 방을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첫 번째 호텔에 뭐 201호, 뭐 501호, 두 번째 호텔에 301호, 뭐 세 번째 호텔에 3, 4, 5층이네요. 501호. 이렇게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너무합니다. 그죠? 이렇게는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작은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다음 방을 기억해 주세요. 네. 내가 맨 처음에 501호를 찾아갈 거예요. 501호 손님한테 선물을 주고 다음 손님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201호에 있어요. 라고 알려주니까 알려준 대로 가서 주면 되는 거죠. 또 이 방 손님한테 이제 선물을 주고 다음 손님은 어디 있어요? 네. 두 번째 호텔에 301호에 있어요.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다음 손님은 어디 있어요? 세 번째 호텔에 501호에 있어요.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큰 호텔은 첫 번째 방만 기억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작은 호텔은 각 손님들이 다음 방에 있는 손님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큰 호텔과 같이 리스트를 구현하는 방법을 배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작은 호텔과 같이 리스트를 구현하는 방법을 연결 리스트라고 얘기합니다. 리스트의 구현 방법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열 이용하는 방법, 연결 리스트를 이용하는 방법. 네. 배열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냐면 인덱스를 이용하는 리스트의 구현이에요. 그래서 원소들이 쭉 이렇게 있으면 다들 연속된 메모리, 그러니까 이렇게 연속된 기억 공간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배열은 언제 쓸 수 있냐면 내가 저장하려고 하는 배열의 크기가 5개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기억 공간의 크기가 7개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메모리에 배열의 크기보다 더 큰 공간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배열이라고 하는 기능은 제공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연결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인데 이 링크드 리스트는 포인터에 기반한 리스트의 구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원소는 다음 원소에 대한 포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AT는 다음 원소인 CAT에 대한 포인터를 가지고 있고 CAT는 EAT에 대한 포인터를 가지고 있고 FAT, HAT에 대한 포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BAT로 처음 오시면 BAT의 포인터를 따라서 CAT로 갈 수 있고 CAT의 포인터를 따라서 EAT로 갈 수 있고 EAT의 포인터를 따라서 FAT로 갈 수 있고 그죠? 여기서 또 포인터를 따라서 HAT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냐면 실제 내가 저장할 데이터의 개수가 5개예요. 그런데 기억 공간을 보니까 7개의 기억 공간이 있기는 한데 이게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5개의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하는데 1개, 3개, 1개, 2개 이렇게 기억 공간이 조각조각 나 있어요. 이런 경우에 5개가 여기 다 동시에 나란히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얘를 조각조각 내서 이렇게 다른 위치에 저장을 하고 대신 다음 원소의 위치를 저장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설명하자면 배열은 이렇게 리스트를 연속된 기억 공간에 대응시키는 이런 구조이고 연결 리스트는 이렇게 배열을 조각조각 다른 공간에 저장을 하는 거고 다음 원소에 대한 포인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포인터를 링크라고 부릅니다. 네, 포인터라는 말은 이거는 네, C 언어에서 이제 사용하는 말이고요. 이 포인터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링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료구조에서는. 네. 그래서 배열과 연결 리스트를 비교해 보자면 첫 번째 기억 공간, 메모리 공간은 배열은 반드시 연속된 기억 공간에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연결 리스트는 서로 불떨어져 있는 이산된 기억 공간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공간의 할당은 네, 배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정적 할당을 받거나 그러니까 int a5 이와 같이 받거나 또는 int 샵 a 하고 나중에 뭐 캘록 또는 멜록 같은 걸 써서 동적 할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결 리스트는 처음에 시작할 때 첫 번째 원소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씩 필요하면 추가를 하는 형태로 동적 할당으로 만들어집니다. 접근 경로는 네, 배열된 원소가 쭉 이렇게 들어있으면 첫 번째 원소의 인덱스만 알고 주소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해서 찾아가죠. 연결 리스트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를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배열은 인덱스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고 연결 리스트는 포인터를 이용해서 접근을 합니다.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나오는데 배열의 원소 접근 방법은 랜덤 액세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원소를 접근하거나 또는 10번째 원소를 접근하거나 걸리는 시간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결 리스트는 첫 번째 원소를 접근하는 시간 플러스 다음 해서 10번째 원소를 찾아가기 때문에 시퀀셜 액세스, 원소가 저장된 위치에 따라서 접근 시간이 결정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접근 시간이 원소에 접근하는 접근 시간이 위치에 비례 하는 게 시퀀셜 액세스입니다. 랜덤 액세스는 위치하고 상관이 없는 게 없이 일정한 게 랜덤 액세스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리스트에 기반한 자료 구조, 다른 말로 선형 자료 구조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좀 오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배열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연결 리스트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리스트 중에서 오직 한 곳에서만 원소를 삽입 삭제가 가능한 스택과 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깐 우리가 이제 번외편으로 리스트의 친척들 한번 보도록 하죠. 리스트가 친척이 많습니다. 이게 파이썬에서 많이 제공하는 건데요. 파이썬도 리스트 제공합니다. 파이썬은 배열을 제공하지 않고 리스트를 제공해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리스트에서 수정, 그러니까 삽입, 저장, 삭제가 안 됩니다. 접근만 가능한 자료 구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튜플입니다. 튜플은 처음에 만들어 놓으면 새로운 원소를 집어넣을 수도 없고 원소를 뺄 수도 없고 돌리를 훈유도 바꿔주세요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죠? 네. 그 다음 친척은
자, 여기서 인덱스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인덱스를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순서가 없어지죠. 그 다음에 처리가 0번째, 김처리가 0번째에 올 수도 있고 이처리가 3번째에 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인덱스를 없애버리면 똑같은 처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중복이 허용이 안 됩니다. 네, 그런 자료 구조가 뭐냐? 집합입니다. 셋이에요. 그래서 이 집합은 순서가 없고 중복이 허용이 안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리스트에서 인덱스가 숫자잖아요. 이 숫자를 의미를 가진 단어 키로 바꿉시다. 그래서 첫 번째 처리는 불광동에 살아요. 그죠? 두 번째 영희는 녹번동에 살아요. 세 번째 도리는 뭐 어디 살아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불광하고 녹번하고 누가 먼저 나와요? 그런 거 없죠. 순서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키는 절대로 중복하면 안 됩니다. 서로 다른 키를 써야 됩니다. 이와 같은 개념은 집합에서 여기다가 키를 추가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지는 자료 구조가 딕셔너리죠. 딕셔너리는 여기는 인덱스와 엘리먼트라고 하는 리스트의 속성에서 키와 밸류의 쌍으로 바뀝니다. 앞에 있는 게 키, 뒤에 있는 게 밸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리스트, 튜플, 집합, 딕셔너리라고 하는 4개의 리스트하고 비슷한 자료 구조들을 볼 수 있는데 다들 이렇게 조금씩 속성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리스트의 정의, 리스트의 응용, 리스트의 연산, 리스트의 구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스트를 구현하는 방법인 배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